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임창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또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되게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네. 훈남이시고 좀 좋으세요. 되게 웃으시는 맞습니다. 얼굴이 참 좋습니다. 네, 예. 아침에 좋은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은 게 되게 활기차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인사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신지 또 네, 어떤 소개 좀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계신지. 예. 이 도의회에서 도시와 환경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도시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제 또 제도들을 현재에 맞게 또 미래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예. 환경 분야에서는 지금 너무나 큰 과제이죠. 기후 위기를 대응할 그렇죠. 수 있는 탄소 중립, 알리백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예.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음. 또 그러한 고민들이 이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도시 안에서 그 탄소 중립을 이루는 도시 안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것을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침 또 미세먼지가 또 아주 네. 강연한 날에 또 모시게 돼가지고 네, 좋은 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저기 의원님, 지금 아까 뭐 아리백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후 전문가라는 그런 호칭을 좀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부족하고요. 기후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도민 모두가 이제 상식이 된 수준이고요. 예. 그 안에서 경기도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진행하는 거는 행정에서도 가능하지만 이 시스템을 변화하고 하는 거는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게 경기도가 사실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역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좀 다르고 이거를 하나 정책으로 하시기에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지방은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있지만 예. 경기도는 여전히 뭐 산기 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개발들이 많다 보니까 예. 다른 곳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탄소에서 줄여야겠다. 예. 또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좀 일부를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지만 경기도는 이 증가하는 양을 어떻게 또 그걸 극복할 것인가라는 또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아리백 얘기 사실 저희 한참 나온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아리백 추진 현황은 좀 어떤가요? 우선 알리백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좀 쉽게 네. 설명해 주세요. 큰 틀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탄소 중립 중에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도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라는 게 사실 알리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쓰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 활동할 때 생산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소비의 에너지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자라는 목표를 나아가고 있는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 구체적인 얘기 더 좀 듣고 그래요. 그럼 뭐 성과 과제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이 경기도는 굉장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하고 있고 강력한 정책을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것처럼 정부, 대한민국 전체의 신재생 에너지는 줄어드는 반면에 예. 경기도는 상승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예. 사실상 그 증가율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 3가지 정도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공공의 역할을 키워야 됩니다. 이 경기도가 크게 알리백 관련해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공에서 역할을 하겠다. 도민과 함께 하겠다. 예. 기업 또 산업단지 하겠다는 4개 측면을 강조했는데 저는 그 앞에 2개. 특히 공공의 역할. 예를 들면은 공공이 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알리백하는 게 중요할 거고. 솔선수범. 그렇죠. 23년도 그러니까 이번 그 김동연 지사가 처음 시작할 때
실제 공공기관의 알리백 수준은 한 23%였습니다. 예. 근데 올해 한 80%까지 달성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아마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의미 있는 성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와 함께 공유 부지, 음.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 부지를 적어도 그걸 비워두지 말고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해 보자. 그래서 처음에 23년도에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예. 검토해 보니까 한 20만 개 필지가 있어요. 그 필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넣을 수 있는 것 한번 우선적으로 검토하자. 예. 그래서 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약 한 251 메가와트, 637개소를 발굴했는데 예.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31개군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그 중에 약 7%밖에는 못 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31개 시군들도 각각의 계획이 있고 또 20년 동안 공유지 활용 계획. 그렇죠. 사용 계획도 있고 또는 20년 동안 태양광에 이 땅을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좀 부정점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용해야 돼요? 한 번 맞습니다. 사용하면? 네,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예. 한 20년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성 문제 진짜 좀 각 지자체마다 좀 입장이 많이 다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 위원님 방금 공유지에 재생 에너지를 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 재생 에너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양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부지로서 공유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31개 시군의 인식을 변화하는 그리고 또 도민들의 인식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 31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자. 그리고 만약에 공유지 어떤 우리 건물의 주차장이라든지 예. 또는 그 도로변에 있는 부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네. 그냥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최근에 시군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 협동 조합을 통해서 하거나 예. 또는 도민 에너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 태양광의 수익을 도민들께 나눠지는 어떤 수익을 난다라기보다는 도민들의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한 역할들을 좀 경기도 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이 혐오 시설이에요? 맞습니다. 혐오 지금 시설이에요? 저는 첨단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신재생 에너지 또 태양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 집 앞에 너무 넓은 부지에 태양광이 있다. 예. 그럼 나한테 뭐 태양광이 좀 반사되지 않을까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어떤 환경, 예. 미관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예. 우려도가 있어가지고 흔히 이격거리 규제라고 하는데요. 예. 내 집도 뭐 어떤 공간에서 일정 거리는 이격해야 된다라는 많은 규제들이 시군마다 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어요? 네. 이것도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그게 우려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피해를 줍니까? 아마 그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피해일 거고 또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바라보는 도민들께는 예. 또 무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 도민의 인식은 예. 충분하다라는 것. 그 예. 안에서 우리가 어느 기준을 합리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걸 위해서 뭔가 지금 뭐 개정안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게 뭐 마련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이 규제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명확한 좀 기준을 만들자. 그래야지만 태양광을 설치할 때 그래 이 기준은 지키면 돼라는 이게 좀 룰이 있을 텐데 예. 지금은 워낙 그 변동성이 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자가 얼마 전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선 또 농사를 짓는 겁니다. 예. 최근에는 이 분야가 많이 개발이 돼서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농산물에 대한 그 생산량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마을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난 우리 마을에 또는 나는 여기에 살러 들어왔을 때 이런 경관을 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설치할 수 없어라고 반대하니까 결국에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네. 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경기도에서 탄소 중립 도시 방안
요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신도시들 이제 많이 좀 그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에 부분은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이 부분은 경기도의 특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세계의 많은 신도시들은 탄소 중립 도시를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동이라든지 또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 탄소 중립을 하겠다, 알리백은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막상 경기도에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넓은 또 아주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낮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20년 전이죠. 1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일산이라고 하면은 2기 신도시 하면 동타 예.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전체 도시 그 수요량의 1.2% 수준이었습니다. 되게 미미하네요. 근데 3기 신도시는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년이나 시간이 바뀌면서 우리의 인식은 많이 바뀌고 필요성도 높아졌는데 예. 아직 이 도시 계획 단계에서의 탄소 중립이 좀 미흡한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효율성이 적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으로는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이 공사비를 늘리고 이 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근데 대한민국 특히나 경기도는 요거를 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게 예. 앞으로 전 세계에 만들어진 도시들을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 도시들도 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바뀌어 본다면은 오히려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이고 조금 진취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뜻을 모으는 분들이 많아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럼 도의회에서도 같이 좀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 그럼요. 거예요? 네. 좀 구체적인 뭐 방안 같은 건 좀 있으세요? GH가 좀 실질적인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3기 신도시를 할 때 GH라는 예. 그러니까 경기 주택도시공사죠. 시행 주체로서 사업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좀 주요하게 논의됐던 거는 우리가 GH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우리가 흔히 미니 태양광으로 부르는 그거를 시공 끝나서 입주자의 의지로 설치하지 말고 이 설계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네. 우리가 다 공사를 해놓자. 예. 그러면은 태양광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또 그만큼 전기료가 낮아지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있는 입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거기다 조금 더하면 지금은 공사한 그 창문 위에다 붙이니까 미관도 예쁘지 않고 효율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설계 단계, 시공 단계 하면은 미관적으로도 예쁘고 또 실제로 생산량도 많아지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게 지금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분양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아니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야. 아니 근데 좀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은 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그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분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살 때는 좀 비싸죠, 당연히 추가로 설비가 들어가니까. 예. 하지만 이걸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20년, 30년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료를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니, 현실적으로 올라가나요? 말씀하세요. 예. 이거 좋은 해외 사례는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규모 시설들로 아직 지금 포커싱이 좀 집중되어 있고요. 예. 경기도는 사실은 대규모 시설을 들어가기에는 입지적 특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다른 지방보다 땅값이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언젠간 여기가 다르게 바뀔 거야. 내가 다르게 개발할 거야라는 개발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해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막 사막 위에 드넓은 들판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따지자면 해외에서 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뭐 선두 국가 어디라고 봐야 돼요? 당연 유럽 쪽이죠. 네. 그래요? 네, 유럽 쪽에서는 예를 들면 도시 지역에서 건물 단위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들이 결합된 상태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전체 외피가 이제 태양광이 되거나 또 태양광을 넘어서 가지고 뭐 미생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다든지 야.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예.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는 안정화 단계까지 갔죠. 음. 그리고 전체 경제 시스템으로 봤을 때도 이미 전 세계는 우리가 원자력, 뭐 화력을 우리 주요 에너지 원으로 쓰고 있지만 예.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그 에너지보다 더 싸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생산량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생산량가가 예. 오히려 더 싸졌어요. 어. 그리고 전 세계는 이미 알리백을 어. 30% 이상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만 어. 아직 10%도 못하고 어. 또 그게 기초 단위로 가면은 더 미비한 수준.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먼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 그 물론 유럽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을 텐데 우리도 거기를 그런 걸로 좀 벤치마킹하면 안 됩니까? 뭐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야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또 예. 정책적 방안들을 넣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조금 문제 많이 있다? 유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관련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저희가 예, 좀 더 예. 이렇게 제대로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이 혹시 벌써 있으면 좋을 것 보내셔야 같아요. 돼요? 예, 아, 예. 그럼 하나만 딱 질문 드려도 되죠? 마지막에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 그 트럼프 2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치적으로 일부 국가 또는 그게 주요 국가를 할지라도 역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대의 큰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신재생, 예.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거고요.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더 많은 인류가 편익을 보냐 예. 아니면 또 소수만이 편익을 보냐라는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또 요 얘기는 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아, 네. 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했는데 예. 그 모듈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새로운 주제인가요? 네. 이거 너무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예. 아주 짧게. 네, 아주 짧게. 제가 질문을 쓸데없는 질문을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예. 아니, 사실은 GH의 탄소 중립 방안 중에서 가장 의미 있던 중 하나가 모듈러였습니다. 모듈러는 앞으로의 건설 기술을 혁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예. 실제로 모듈러로 갔을 때 탄소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도 30%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현장 시공보다 시공비가 높지만 일정 규모 이상 발생을 하면은 그 공사비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모듈러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예. 우리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지구를 만들자.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에 좀 특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한 소규모 평형에 대해서 모듈러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모듈러를 통한 건설의 혁신 그리고 향후의 수출 시장까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도출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얻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블럭 쌓기처럼 네. 하는 이런 지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기회를 갖고 나중에 예. 모듈러 건축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